가려움증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88세의 종양학 전문의 라파엘 마르티네스 박사의 경고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이 증상에 대해 자주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특정한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5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한 끝에 그는 한 가지 진실에 도달했습니다. 지속적인 가려움증은 암의 초기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최근 몸의 특정 부위가 자꾸 간지럽고 보습제나 연고를 발라도 전혀 효과가 없던 분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88세인 그가 여전히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클리닉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미세한 경고 신호를 결코 무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늘 가려움증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겨울 75세의 돈이 안토니오 씨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종아리 아래쪽이 가려워 밤 3시마다 깨어났고 샤워 후에 특히 심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연고를 발라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인성 가려움이거나 습진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토니오 씨의 말 중 하나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피부 자체는 멀쩡한데 왜 이렇게 간지러운 거죠? 이건 일반적인 피부 트러블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검사를 권유했고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기 림프종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냥 늙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신호를 지금까지 몇 번이나 지나쳐왔던 걸까? 그 이후로 저는 같은 사례들을 더 많이 보았습니다. 68 세 남성, 등뼈 사이가 가렵다며 내원, 췌장암. 73 세 남성, 두피가 지속적으로 가렵다며 내원, 전백혈병 상태. 그날 이후로 저는 절대 가려움증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제 50년간의 진료 기록을 되짚어 봤을 때 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약 30%가 진단 6개월 전부터 특정 부위의 가려움을 경험했다는 놀라운 통계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학술지를 조사하고 동료 의사들과 논의하며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암의 초기 징후일 수 있는 6가지 가려움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분들은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나눌 이 정보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암과 연관된 위험한 가려움 부위 6곳. 둘째, 집에서도 간단히 해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입니다. 현재 몸이 가렵다면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1. 종아리 아래쪽. 우선 종아리 아래, 특히 앞쪽이 자주 가렵다면 림프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림프계에 염증이 생기면 염증 물질이 말초 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이로 인해 다리의 특정 부위에 가려움증이 나타납니다. 이는 일반적인 피부 가려움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작년 겨울 제가 만난 75세의 돈이 안토니오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3개월 동안 다리 가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엔 가끔 가려운 정도였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매일 새벽 3시 다리 앞쪽이 너무 간지러워서 잠에서 깼고 긁어도 전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혈액순환 문제라고 생각해서 따뜻한 찜질이나 압박 스타킹 등을 사용해봤고 걱정하는 아내가 고급 보습 로션도 사줬지만 모두 소용없었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에 두세 번씩 보습 로션과 가려움 완화 크림을 꾸준히 발라보세요. 일반적인 피부 트러블이라면 증상이 완화되지만 림프종과 관련된 가려움은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신호는 가려움의 시간대입니다. 림프종 초기에는 가려움증이 밤에 더 심해집니다. 낮에는 괜찮다가도 잠자리에 들면 가려움이 심해지는 건 림프계 활동이 야간에 더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림프종 관련 가려움은 크림이나 항히스타민제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문제의 근원이 피부가 아닌 면역계 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리 가려움이 3주 이상 지속되고 어떤 연고도 효과가 없다면 반드시 혈액암 전문의에게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행히도 도니 안토니오 씨는 조기 발견 덕분에 완치될 수 있었습니다. 림프종은 조기 진단 시 치료 성공률이 90%에 달합니다. 최근 종아리 부위에 이상한 가려움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 등 중앙 부위. 다음은 등 중앙 부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췌장은 등 신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췌장에 이상이 생기면 이 신경을 통해 등을 자극하는데 초기 췌장암의 경우 담즙이 역류하면서 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등에서 지속적인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이를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있는 장기와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가 다른 경우죠. 얼마 전 68세의 도냐 카르멘이라는 여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다고 했습니다. 등 가운데 특정 지점이 계속 가려웠고 처음에는 침구 문제일 거라 생각해 매트리스를 바꾸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아지지 않자 베개, 담요, 소파까지 바꾸고 진드기 제거 청소까지 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는 정말 집안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카펫도 버리고 소파도 새로 샀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 지점이 가려워요. 알레르기 테스트도 했고 여러 가지 연고를 처방받아 써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냐 카르멘의 가려움에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은 괜찮다가 저녁 식사 후에만 가려움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처음엔 먹은 음식 문제인가 생각했지만 무엇을 먹든 비슷한 시간대에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증상이 췌장과 관련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가락으로 등 가운데 가려운 부위를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만약 췌장과 연관된 가려움이라면 그 지점에서 묵직한 느낌이나 이물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피부 가려움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입니다. 또한 소화 상태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췌장은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만약 등 가운데 가려움과 함께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 소화가 잘 안 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췌장의 문제는 자주 등을 통해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근육통이나 피로로 착각합니다. 파스나 마사지로 일시적으로 나아지는 듯해도 가려움은 계속됩니다. 피부가 멀쩡한데 특정 지점이 계속 가렵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꼭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등에 이상한 가려움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세 번째, 두피. 다음은 두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두피 가려움은 종종 백혈병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 증상은 아주 독특합니다. 백혈구가 과다 생성되면 염증성 물질이 두피의 미세한 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 결과 특정 지점에서 지속적으로 가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귀 뒤쪽이나 목덜미 근처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와 관련해 73세의 도니 하비에르라는 환자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매우 꼼꼼한 분이었고 3달간 가려움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심해졌는지 일기를 썼습니다.
처음엔 샴푸 때문일 거라 생각해서 성분이 부드러운 샴푸로 바꿨고 컨디셔너도 끊고 비누로만 머리를 감기도 했습니다. 머리를 이틀에 한 번만 감기도 했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비듬도 없고 두피가 붉어지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긁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가장 심했던 부위는 귀 뒤쪽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낮에는 전혀 가렵지 않다가 잠자리에 들면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혈액순환 패턴이 밤에 바뀌면서 염증 물질이 더 퍼지기 때문입니다. 이 증상이 백혈병과 관련 있는지 집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를 조심스럽게 벌리고 두피를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눌러보세요. 백혈병과 관련된 가려운 부위는 다른 부위보다 살짝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미세한 염증 반응 때문입니다. 또한 가려움의 패턴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백혈병과 연관된 두피 가려움은 보통 밤에 더 심하고 낮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다른 증상들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쉽게 피곤해짐,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음, 멍이 자주 생김, 잇몸에서 피가 남, 최근 두피나 목덜미 근처가 자주 간지럽고 위와 같은 증상들이 함께 나타난다면 꼭 피검사를 포함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가슴 주변. 다음은 가슴 부위의 가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위의 가려움은 염증성 유방암이나 남성 유방암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림프절이 막히면 암세포가 피부를 자극하게 되며 이로 인해 피부가 오렌지 껍질처럼 거칠어지고 함께 가려움증이 발생합니다. 다른 유형의 유방암처럼 종양이 만져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69세의 도냐 이사벨이라는 여성 환자가 기억납니다. 그녀는 몇 달 전 검진을 위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브래지어가 닿는 부위가 자꾸 가려워서 브래지어가 문제인 줄 알았어요. 도냐 이사벨은 면, 실크, 대나무 소재 등 다양한 브래지어를 시도해 보았고 심지어 브래지어 없이 느슨한 옷만 입기도 했지만 가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오른쪽 가슴에만 증상이 있고 왼쪽은 전혀 괜찮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집에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양쪽 가슴을 유심히 관찰하세요. 한쪽 피부에 질감이 다르거나 부기가 있거나 색깔 차이가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냐 이사벨은 오른쪽 가슴에 약간의 붉은 기가 있었고 가려움이 시작된 부위는 바로 젖꼭지 주변과 가슴 밑부분이었습니다. 염증성 유방암은 보통 피부가 두꺼워지고 오렌지 껍질처럼 보이며 탄력이 떨어집니다. 이 증상은 남성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성 유방암은 전체 유방암의 약 1%로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60세 이상 남성분 중에 젖꼭지 주변이 간지럽다면 반드시 검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만져지는 덩어리가 없더라도 피부가 변형되거나 가려움이 지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진단받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염증성 유방암은 일반적인 유방암보다 더 빠르게 퍼지지만 조기 발견 시 치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혹시 지금 가슴 부위에 원인 모를 가려움증이 지속되고 있진 않으신가요? 다섯 번째, 항문 및 생식기 주변. 이제 항문이나 생식기 부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위의 지속적인 가려움은 항문암 또는 외음부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암세포가 주변 조직을 압박하면서 신경을 자극하고 그 결과 찌릿찌릿한 가려움이나 간지러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염증이나 치질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76세의 돈이 리카르도 씨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지난 30년간 치질을 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젊었을 때부터 치질이 있어서 익숙한데 이번엔 뭔가 달라요. 보통 치질은 않거나 배변 시 통증이 심한 반면 이번에는 가만히 있어도 가렵고 밤이 되면 더욱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치질용 연고를 더 많이 바르고 하루 3번씩 좌욕을 했습니다. 치질 수술을 받았던 병원에 다시 가서 검사도 받았지만 그곳에서 들은 말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려운 부위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일반적인 치질이나 염증은 넓은 부위가 불편하지만 암과 관련된 가려움은 아주 특정한 한 지점만 유독 심하게 간지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바늘로 콕콕 찌르는 느낌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일반 염증성 가려움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호전되지만 암성 가려움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됩니다. 도니 리카르도 씨도 말했습니다. 밤이 되면 가려움이 심해져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외에도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주의하세요. 배변 시 출혈, 대변의 형태나 농도 변화, 배뇨 시 불편함, 분비물의 냄새나 색깔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치료 반응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일반 염증이라면 좌욕이나 연고로 증상이 완화되지만 암과 관련된 경우는 아무리 치료해도 전혀 효과가 없고 오히려 악화됩니다. 부끄럽다는 이유로 검진을 미루지 마세요. 이 부위야말로 조기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니 리카르도 씨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존 질환 탓이라며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혹시 지금 이 부위에 불편감이나 가려움이 지속되고 있진 않으신가요? 6번째, 손과 발. 마지막으로 손과 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손바닥과 발바닥만 가렵다면 이는 내부 장기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암세포가 생성하는 독성 물질이 혈액을 통해 말초신경을 자극하면서 손끝과 발끝이 간지럽기 시작합니다. 이런 증상은 암이 특정 단계에 도달했을 때만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70세의 도니 알베르토 씨의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오직 손바닥만 가렵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부 습진일 거라 생각하고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설거지할 때 장갑도 쓰고요. 순한 비누도 썼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도니 알베르토는 보습제도 하루 5번에서 6번까지 발랐고 밤에는 면장갑을 끼고 잠을 잤습니다. 손을 너무 자주 씻는 게 문제일까 싶어 하루에 1~2번만 씻고 심지어 따뜻한 물로만 손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등은 멀쩡했고 오직 손바닥만 가려웠습니다. 특히 송음 사이사이가 더욱 간지러웠습니다. 이 증상이 암과 관련 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을 따라 해보세요. 발바닥과 손바닥을 가까이서 자세히 관찰해보세요. 암과 관련된 가려움의 경우 피부색이 약간 노랗게 보이고 송음과 발바닥의 주름이 이전보다 더 깊어 보일 수 있습니다. 도니 알베르토의 경우도 손바닥이 약간 노란 기운이 돌았고 가려움은 양쪽 손과 발에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려움은 대부분 밤에 더 심해지고 낮에는 약간 완화됩니다. 또한 완화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의 피부 문제는 보습제나 차가운 물에 손발을 담그면 증상이 좋아지지만 암 관련 가려움은 그런 방법으로는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시원해질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발 가려움을 피부병이나 당뇨 혹은 혈액순환 문제라고 착각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손끝과 발끝만 유독 가렵다면 말초신경의 이상이나 전신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이고 이 증상이 3주 이상 지속된다면 꼭 전신 검진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최근 손이나 발에서 이상한 감각이나 가려움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자가 진단 5단계. 이제 여러분이 직접 자가 진단할 수 있는 5가지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이 5가지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3주 테스트. 가려움이 3주 이상 지속된다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보통의 피부 트러블이나 알레르기 반응은 1에서 2주 이내에 호전됩니다. 달력에 표시를 해두고 3주를 넘기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2번째, 보습제 반응 테스트. 일주일 동안 하루에 2-3번 보습제나 가려움 완화 크림을 꾸준히 발라보세요. 만약 단순한 피부 문제라면 증상이 나아져야 합니다. 하지만 전혀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심해진다면 피부가 아닌 내부 장기의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외부 치료가 듣지 않는다면 문제는 내부에 있습니다. 3번째, 2차 증상 점검. 가려움은 단독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달 사이 3에서 5kg 체중이 감소했거나 지속적인 피로감, 발열이 동반된다면 즉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가려움의 위증상 중 하나라도 동반된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으세요. 4번째, 가려움의 패턴 분석. 가려움이 언제 심해지는지 기록해보세요. 암과 관련된 가려움은 밤에 더 심하고 낮에는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항상 같은 부위만 가렵고 옮겨 다니지 않는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정된 부위에서 반복적으로 가려움이 발생한다면 더 이상 단순한 문제로 봐선 안 됩니다. 5번째, 가족력 점검. 부모나 형제자매 중에 암 환자가 있다면 본인도 암에 걸릴 확률이 2에서 3배 이상 높습니다. 특히 같은 종류의 암일 경우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말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꼭 받으세요. 이 5가지 단계를 하나하나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약과 조언.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암과 관련된 위험한 가려움 부위 6곳을 다시 확인해 봅시다. 다리가 가렵다면 림프종 검진이 필요합니다. 특히 밤에 심해지고 크림이 듣지 않으면 주의하세요. 등 가운데가 가렵다면 췌장암 초기일 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 소화가 잘 안 된다면 더더욱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두피나 귀 뒤가 가렵다면 백혈병 초기일 수 있습니다. 샴푸를 바꿔도 소용없고 밤에 심해진다면 혈액검사가 필요합니다. 가슴 부위에 자극이 있다면 염증성 유방암 혹은 남성 유방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항문이나 생식기 주변이 지속적으로 가렵다면 항문암이나 외음부암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검사를 받으세요. 손바닥과 발바닥만 가렵다면 내부 장기암을 의심해 보세요. 다른 증상들과 함께 나타나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가 진단 5단계를 꼭 기억하세요. 3주 테스트, 보습제 반응 테스트, 2차 증상 확인, 가려움 패턴 분석, 가족력 확인. 가려움이 3주 이상 지속되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크림이 듣지 않으면 내부 문제일 수 있습니다. 피로, 발열, 식욕 감소는 전신 질환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밤에 심해지고 항상 같은 부위만 간지럽다면 암성 가려움일 수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작은 증상이라도 반드시 점검하세요.
모든 가려움이 암은 아니지만 모든 암은 아주 작은 신호에서 시작됩니다. 나이 들었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저는 올해 88세입니다. 아직도 환자들을 보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작은 신호가 생명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5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대부분의 암은 조기 발견만 하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자신의 몸을 확인해 보세요. 어디가 가려운지, 언제 심해지는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기록해 두세요. 달력에 체크하고 시간 흐름을 추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증상과 여러분의 증상이 일치한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꼭 병원을 찾아가세요. 언제, 어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동반 증상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 건강하고 안전해지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증상들 속 숨겨진 위험 신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절 통증, 소화장애, 두통 등 우리가 무심코 넘기기 쉬운 증상들에도 조심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귀중한 정보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작하면 내년 이맘때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부위를 점검하실 건가요?